자,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비대면이라서 아마 다른 수업도 다 마찬가지로 다 수업을 집에서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다시 뭐 특별히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학부에 한 명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난주에 다 비대면 쓰는데 뭐 그 이상은 특별히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가끔 우리 몇 명은 우리 수업에도 예, 동선이 겹친 학생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오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학생이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후에 교수님이 LMS에 동영상 올려놓으면 그 수업으로 대신하면 되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원래 좀 홀수 학생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안 나왔네. 중간고사가 어려웠나? 중간고사 좀 어려웠죠, 여러분. 중간고사 내가 채점을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조금 약간 중간고사 이야기를 하자면 채점을 사실 하고 있는데 사실 주말에 막 하다가 아직 다 못 맞췄어. 다 못 맞췄는데 아마 오늘 저녁 때 다 마칠 예정이라서 원래는 계획은 오늘 여러분 수업하러 오니까 나중에 점수를 확인하러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말에 다 못 맞춰가지고 내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내일 학교에 나온 학생은 교수님한테 시험지 보고 싶은 학생은 오면 되고, 아니면 문자나 아니면 교수님 이메일로 점수를 문의하면 교수님이 점수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시험 중간고사 매기 보니까 문제 수는 8문제고 예년하고 비슷하게 거의 냈는데 소문제가 좀 많았어. 그래서 소문제가 좀 많았고 시험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내가 아직 8문제 중에 6문제만 매기고 2문제는 아직 덜 매기기 때문에 6문제 매긴 결과로는 좀 약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평균이 조금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말은 조금 쉽게 낼게. 기말은 알겠지? 그래서 중간고사를 못 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기말을 조금 쉽게 낼 거니까. 기말이 좀 범위도 사실 많았고 우리가 진도가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라서 진도를 컨티뉴스까지 사실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앞까지 중간고사 다 쳤으니까 사실 범위가 작은 범위는 아니었지.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매기다 보니까 가장 쉬운데 가장 많이 똑같이 틀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물론 답변 5월 5일 날 수업 시간에 동영상 수업할 때 설명을 해줬지만 문제가 몇 번이었더라? 4번인가? 4번이었던 뭐예요? 4번 맞지 싶은데 4번이었는데 코인을 8번 던지는데, 동전을 8번 던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빨리 설명만 하고 오늘 6장으로 넘어갈게. 자, 확률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확률이 사실 어려운 수학이거든. 그렇지만 굉장히 현재 많이 쓰이는, 굉장히 필요한 현대의 어떤 AI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확률이에요, 확률. 왜냐하면 AI가 결정하는 거, AI라는 컴퓨터가 결정하는 거는 뭐를 기반으로 결정을 하냐면,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하냐면 확률을 기반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자공학 있는 학생들은 AI에 관심 있는 학생도 많고 반도체에 관심 있는 학생도 많이 있지만, 반도체 디자인 쪽에는 AI가 안 쓰이지만 반도체 디자인 하는데 요새는 어떤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우리나라도 많이 하려고 있거든. AI 반도체. 그게 세계적으로 다 경쟁이 되고 있어. 대표적으로 인텔, 여러분 CPU 만드는 데가 대표적으로 인텔,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애플이 인텔 거를 쓰고 얘네들 자기들 거도 쓰다가 최근에는 인텔을 더 이상 안 쓰겠다고 애플이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애플이 자기들만의 칩을 만들고 있고 CPU 플러스 GPU, 그리고 GPU의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GPU도 지금은 컴퓨테이션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AI 기능을 더한 기능을 더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관심 있는 학생들도 결국은 나중에 회사에 가거나 또는 연구를 하면 AI에 관련된 반도체를 할 거니까 이 확률이라는 거를 조금으로 기본적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기본이라는 게 복잡한 이퀘이션이 아니고 여러분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확률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확률의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퀘이션이 복잡해서 전혀 아니야. 확률은 조금 이게 생각하는 게 조금 처음에 개념적으로 이거를 좀 생각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많이 연습하고 많이 공부를 해봐야 이제 이게 그런 의미구나를 좀 알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코인을 10번 던져가지고 문제에서 이런 문제 있었지? T하고 H가 있었는데 요거는 넘버 오브 T니까 테일 뒷면 요거는 넘버 오브 헤드. 자 그러면 넘버 오브 테일 넘버 오브 헤드인데 내가 교수님이 동전을 8번 던졌잖아. 그럼 얘가 테일이 3번 나오고 얘가 5번 나왔어. 그러면 끝. 한번. 그러면 그거는 그게 아니야. 그거는 확률이 아니야. 우리가 TH는 한 사람이 내가 한번 던지면 3, 5 끝나잖아. 그러면 3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로 끝이잖아. 근데 내가 아니고 또 여러분 중에 또 누가 던지면 얘가 3이 아니고 4가 나올 수도 4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얘가 5,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 7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7,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8번 던지는 요거를 하나의 익스페리먼트라고 보면 이 익스페리먼트를 자주 많이 될수록 그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할수록 이 t라는 값이 고정된 값이가 변하는 값이지 랜덤하게. 그러니까 이놈은 뭐지? 이 t와 h는 이게 랜덤 베리애블이라고. 랜덤 베리애블. t와 h는 랜덤 베리애블. 뭐 내가 다시 실험을 다시 해도 되잖아. 내가 한 번 던지는데 3, 5 나왔는데 또다시 8번 던지는 실험을 한 번 더 했어. 8번 던지는 실험을. 그러면 4,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5, 3이 나올 수도 있고 1, 7이 나올 수도 있고 7, 1이 나올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계속 하면 그 실험을 여러 번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숫자가 변하잖아. 그 숫자가 t라는 값이 변한다는 것은 이 말은 랜덤하게 변하는 변수라는 거지. 랜덤 베리애블. 이놈 랜덤 베리애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이 t하고 이 h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t하고 베리언스 h는 그냥 공식대로 구하면 돼. 얘는 그래서 4가 나오고 얘가 2가 나올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np 1-p 해가지고 얘는 np고 얘는 np 1-p 그냥 공식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딱 나오잖아? 근데 문제가 여러분 h 플러스 t에 이거의 베리언스를 구하라니까 이거를 또 공식대로 여러분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공식만 외우고 있어서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나는 교수님 수업할 때 확률 수업도 그렇고 수치 해석 선생님들 수업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수학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거든. 개념적으로 공식에 또 대입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를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또 베리언스 H 플러스 베리언스 T 이래가지고 이거 2니까 넌 4 이렇게. 이건 뭐고? 공식에. 여러분은 수학을 공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수학이 어려운 거야. 고등학교 수학은 공식 좀 외우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대학교 수학 이상은 이제 생각을 많이 좀 해야 된다고. 개념적인 수학. 그래야 수학이 더 재밌어지고 물론 수학이 기업체 가면 대학교 4학년들 가가지고 수학을 더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사실은 이제 대학원에 가거나 좀 더 공부를 이런 전자공학뿐만 아니고 요새는 융합해가지고 여러 분야 많이 하잖아. 예를 들어서 AI 쪽으로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수학을 좀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은
확률이 기반이 되니까 개념적으로 아는 게 훨씬 좋지. 이거 이렇게 되면 되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베리언스 T-H인가? H-T였나? 문제에서 T-H. 이거를 베리언스, 이것도 마찬가지고 T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베리언스 H 뭐 이래가지고 구했지. 이거 또 4 나오잖아. 이 계산하면 또 4 나오지. 다 틀려. 왜? 여러분 H 플러스 이렇게 두 플러스 있는 것을 따라 각각의 베리언스로 할 수 있다는 건 얘가 뭐가 되는 것이 각각의 독립이어야 되지. 이 두 개의 변수가 랜덤 베리블이 독립이어야 돼. 독립. 그럼 이거 T하고 H가 지금 독립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T하고 H가 독립인가? 얘가 3이 되면 얘는 5 되고, 얘가 4 되면 4 되고, 5 되면 3 되고, 1 되면 7 되고. 독립 아니야. 서로 디펜던트 돼 있는 거야. 디펜던트. 인디펜던트가 아니라고. 자, 여러분 동전을 하나 던지잖아. 그러면 한 번 던지는 거하고 두 번째 던지는 거하고 세 번째 던지는 거하고 얘들은 다 독립이지. 그리고 봐봐. 내가 8번 동전을 던진 때 결과 나온 3호라는 거는 그 다음 두 번째 실험 4사 나오는 게 여기 관련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지. 이런 건 독립이지. 요런 건 독립이. 요거하고 요건 독립이고 요렇게 다 독립이지. 요렇게 다 독립. 근데 T라는 것은 8번 던졌을 때 테일의 숫자, 헤드의 숫자인데 이거는 독립이 아니야. 이게 독립이 아니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한테 마이너스 1의 개수니까 이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제곱에 그냥 1. 그럼 베런스 T 더하기 베런스 H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H 플러스 T는 그냥 콘스탄트야. H 플러스 T는 콘스탄트. H 플러스 T는 계산할 거 있나? H 플러스 T는 그냥 8인데 8번 던졌다는 문제에서 8번 던진 실험에서 H의 숫자, T의 숫자인데 이거 8인데 이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놨어? 맞는 학생도 물론 있어. 근데 대부분에서 이렇게 풀어. 왜? 공식만 머리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학은 이걸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개념적으로 H 플러스 T는 8이구나. 베리언스 8. 콘스탄트의 베리언스가 어디 있어? 그게 제로지.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제로. 근데 공식에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공식에 넣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겠더라고. 근데 얘는 T-H는 얘는 어떻게 푸노? 베리언스의 T에 H는 8-T. 이걸 이렇게 풀면 안 되네. 이렇게 푸는 경우는 얘하고 두 개의 랜덤 베리블이 독립일 때만, 인디펜던트일 때만 가능하고 지금은 그렇게 풀면 안 되죠. TH는 디펜던트. 왜냐하면 얘가 T가 3이면 H가 5가 되고 4면 4가 되고 서로 관련이 되어 있거든.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 8번 던지는데 동전의 앞면의 숫자와 뒷면의 숫자는 서로 디펜던트하지. 그럼 H는 8-T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베리언스 여러분 2T-8 이래 돼 있지. 2T-8. 그럼 얘는 콘스탄트니까 얘는 베리언스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베리언스의 2T는 4의 베리언스 T 이렇게 돼. 베리언스 T가 2니까 이게 8이 나와야 돼. 8이 나온단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풀었더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이래 풀었죠, 지금? 여러분도 이래 풀었지? 아마 이렇게 풀었을걸, 4사로? 많은 학생들이. 자,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 베르누이 xi가 이 5분인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에 요 놈은 평균이고 4번의 베르누이 이렇게 평균이고 xi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은 이거는 그냥 동전 던지는 거 생각하면 돼. 이거는 한 번에서 얘는 실패냐 성공이냐 헤드냐 테일이냐 그 확률이 그냥 p 확률 p 요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요 다한 거는 요렇게 보면 요 놈을 y로 보면 얘는 바이노미얼이지. 어쨌든 얘 각각은 전부 다 얘는 전부 다 인디펜던트. 얘들은 전부 다 인디펜던트. 독립. 왜냐? 얘 베르누이니까. 베르누이는 딱 한 번의 익스페리먼트거든. 딱 한 번의 익스페리먼트. 동전 한 번 딱 던지는 거예요. 동전 한 번 던졌을 때 성공. 실패.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8시에 일어났냐 못 일어났냐 8시 전에 일어났냐 못 일어났냐 이런 거 딱 제로 아니면 1. 이거는 XI라는 거는 다 인디펜던트. 자, 교수님이 이런 문제 있는데 X1과 X바 이 코비런스 문제 있었지. 코비런스. 요렇게 보면 코베리언스에 요게 x1이고 요거는 4분의 1에 이게 갈로 열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이렇게 되는데 사실 코베리언스는 베리언스나 마찬가지니까 두 개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니까 베리언스 공식을 생각하면 이 콘스탄트는 앞에 빠져도 된다. 여러분 뭐 그거는 여러분이 대부분 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4분의 1은 앞에 나오고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다. 4분의 1은 코베리언스의 x1 코베리언스의 x1 x2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x1 x2가 인디펜던트이면 독립이면 코베리언스가 있나 없나.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자꾸 공식으로만 자꾸 풀려고 하더라고. 공식으로만 자꾸 풀려고 해. 자, 코베리언스 문제가 다른 문제 3번인가 뭐 그런데도 2번인가 거기도 나왔었는데 2번 문제인가? 여러분이 코베리언스 물론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코베리언스 XY는 이렇게 됐지. 이거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 이렇게 됐거든. 얘 두 랜덤 베리어블이 만약에 인디펜던트면 요거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지? XY에 F 조인트 XY 이렇게 구하지? 조인트로?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두 개 곱한 거를 조인트 이렇게 구하거든? 그럼 인디펜던트면 fxy 조인트가 fx 곱하기 fy로 쪼개지거든. 그 2번 문제도 그런 게 있었잖아.
x하고 y가 인디펜던트면 이놈은 fx, 마지널 fx, fy 이렇게 된다고. 인디펜던트면, 독립이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x의 fxx dx 곱하기 y의 fy의 y dy. 이거는 공식으로 적을 수 있겠지. 이거는 뭐고? expectation x 이렇게 되지. 그럼 이놈하고 이거는 똑같잖아. 제로가 돼. 코비런스가 없어. 이게 독립이면 코비런스 얘는 제로가 돼. 그래서 이런 거 다 제로. 다 제로 여러분. 근데 많은 학생들이 4배의 이놈의 4배 이렇게 했더라. 왜냐하면 이게 4개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첫 번째는 x1과 x1 문제가 요 x1이었잖아. x1과 x1의 코비런스, x1과 x2의 코비런스, x1과 x3, x1과 x4인데 4배의 코비런스 1, 코비런스 4배의 코비런스 x1, x1 이렇게 했더라고. 그건 아니다. 베르누이 랜덤 베리블이라는 말은 얘 각각이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코비런스는 제로. 그럼 이거 다 제로가 돼. 코비런스 x1, x2는 뭐냐면 베리언스 x1이야. 그래서 4분의 1의 베리언스 x1 이렇게 구해야 돼. 베리언스가 이 문제에서 베리언스가 16분의 3인가 막 그랬고, 이 문제에서는 얘가 16분의 3이고 4분의 1 곱하면 뭐 64분의 3인가 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거 또 맞았나 틀렸나 여러분? 맞았나 틀렸나 여러분? 이거 2번 문제도 코비런스 관련된 2번 문제 맞나? 3번인가? 이 그래프 이 문제도 코비런스 나오지? 2번 문제? 코비런스. 자, 요거 볼게. 교수님이 설명해 줄게.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자, 얘가 x하고 y가 인디펜던트이면 요거는 xy, f 조인트 xy, dx, dy 다시 적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디펜던트이면 이놈이 fx와 fy로 곱으로 돼. 이렇게 마지널로 곱으로 돼. 이거는 뭐고? 이거는 2의 x, 2의 y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인디펜던트면 코베런스 결론적으로 얘는 제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if x하고 y가 dependent면 코베런스 xy는 이거일까 아닐까? 자, 여러분 이거 이 문제를 한번, 이게 2번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 XY가 디펜던트면 코비런스, 자, 인디펜던트면 제로거든? 디펜던트면 제로가 아니다. 이게 올리지 그럴까? 제로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제로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제로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x하고 y는 관련이 있다.
correlated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면 얘는 틀린 거야. 왜냐하면 봐봐, 코비런스가 공식이 이렇게 돼 있지. 여기도 어떤 값이 나오고 여기도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우연히 똑같아가지고 얘가 5가 되고 얘가 5가 돼가지고 빼기 하면 제로가 될 수도 있어. 디펜던트라도, 얘가 디펜던트라도. 그래서 디펜던트면 제로가 아닐 수도 있고 오와 또는 코비런스 x, y가 제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x, y는 uncorrelated고 이렇게 되면 correlated고 independent면 반드시 x, y는 uncorrelated고 코비런스가 제로면 코릴레이션은 제로다.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 있잖아. 이 감마 구하는 거. 왜냐하면 코비런스가 분자에 이렇게 분자에 들어오니까 밑에는 분모에 베리언스 x, 베리언스 y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렇게. 이해했나 여러분? 조금 설명한 거 이해했나? 오늘 지난번 중간고사 문제 중에서 4번, 5번 혹시 교수님 좀 전에 설명한 거 중에서 좀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는 사람? 알겠지? 여러분, 요거는 지금 교수님이 요거 금방 써준 거에서는 요걸 기억해라. 인디펜던트면, XY가 인디펜던트면 코베런스는 제로야. 코베런스가 제로면 코릴레이션, 우리가 코릴레이션도 제로야. 코릴레이션이 제로란 말은 코릴레이션 되지 않았다 이 말이지. uncorrelated란 말이다. 인디펜던트면. 그러면 디펜던트면 무조건 코릴레이션 되어 있나? 디펜던트면 무조건 코릴레이트냐? 그건 아니야. 디펜던트면 코릴레이티드일 수도 있고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XY가 uncorrelated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 코비런스가 제로가 나올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제로가 아니겠지만 제로가 나올 수도 있어. 왜? 코비런스 공식에 이 expectation XY 곱이 expectation 마이너스 X의 expectation Y의 expectation이 두 개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코비런스가 제로가 나올 수도 있지. 디펜던트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2번 문제였다. 2번 문제 맞지? 그 문제가 2번 문제였다. 이렇게 조인트 fxy가 이렇게 돼 있는 문제. 이거에 이 x하고 y는 여러분 구해보면 이거는 디펜던트야. 디펜던트. 여러분 문제를 여기서 구했던데 여기서 fxy 하고 fx, fy 하고 따로 구해보면 이게 달라. 다르단 말은 서로 디펜던트예요. 그래서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이게 C번 문제가 그랬고 D번에서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코베런스 XY는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코베런스가 제로가 아니니까 서로
코릴레이션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이 많았어. 왜냐하면 코비런스가 제로가 아니니까. 코비런스가 제로가 아니니까 코릴레이션 공식 이렇게 있잖아. 제로가 아니거든. 그럼 코릴레이션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는 코비런스 XY가 제로가 돼. 디펜던트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얘가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서도 풀 수 있는데, 이 공식 계산해서도 풀 수 있는데, 여러분 expectation x expectation 제로겠지, y expectation 제로겠지, xy도 사실 제로야. 계산해보면 알아. 근데 계산 안 해봐도 expectation 보고 기대치, 중간값, 민, 평균이라고 말할 수는 딱 우리가 말하는 에브리지하고는 더 다르지만 어쨌든 확률적인 평균이거든. 평균 제로잖아, 제로. 얘도 제로고 얘도 제로고 얘도 제로야. 대칭이니까. 완전 XY 완전 대칭이니까. 그 코비런스 제로야, 이 문제에서는. 제로이기 때문에 uncorrelate야. 자, 뭐 그렇고 문제에서 여러분 좀 쉬운, 좀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쉬운데 무조건 공식만 대입해 보려니까 틀리는 경우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 30분 정도 설명했고, 자, 오늘 진도로 나가자면 챕터 6부터는 이제 쉬운 내용이라고 했다. 쉬운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6장은 오늘 빨리 끝내버린다. 7장으로 들어갈 텐데, 왜냐하면 이 6장은 통계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통계. 자, 그리고 그림도 많이 나와서 교수님이 필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할 텐데, 지금 6장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이 내용.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통계로 들어와서 통계의 개념.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통계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서 통계를 막 심각하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 7장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로 넘어갈 예정인데, 어떤 실험, 간단한 예로, 코인을 100번 던졌어. 100번 던졌어. 그러면 헤드, H를 number of 헤드라고 해보자. 자, 이거는 몇 번 나오겠노?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100번 던지는데 헤드가 한 번 이르지는 않겠지. 자, 100번 던지는데 헤드가 55번 나왔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그지?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다. 그 왜 55번이 나오지? 자, 이건 일반적으로 100번 던지면 55번 정도 헤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전부 다. 그 왜 55번 나오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뭐라고 했나? 그렇지.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정답을 알고 있거든.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있거든. 어떤 정답? 파퓰레이션의 전체 샘플 스페이스 또는 샘플 스페이스가 있는데, 샘플 스페이스 아웃컴이 H와 T가 있는데, 이 H라는 놈의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걸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거든. 자, H의 성공 확률, 요거를 P라고 두보자. 요 놈을 성공 확률을 P라고 두보자, P. 이게 정답을 알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정답을 잊어버리고.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정답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이 동전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뭔가 실험을 했는데 100번 했는데 55번이 나왔어. 자, 정답은 잊어버리고, 뭔가 실험을 동전 던지는 걸 100번 던지는데 55번의 헤더가 나왔어. 그러면 요 확률, 헤더가 나올 확률, 요 헤더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노? 100분의 55로 계산하지. 100분의 55로 계산하지. 요놈은 이 P와 같은 P이냐 아니냐. 같은 P는 완전 동일한 건 아니다. 얘는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추정한 거예요. 추정.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계산, 요런 걸 뭐냐면 추정,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한다. 에스티메이션. 그럼 이 에스티메이션은 어떻게 했냐 하면, 어떤 실험에 의한 데이터. 요게 바로, 이런 게 뭐지? 이게 바로 통계지. 통계 자료지. 통계 데이터. 이 통계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확률 값을 모르는 어떤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 그 샘플 스페이스의 확률에 관련된 어떤 파라미터를 알고 싶다. 여기서는 P. 알고 싶을 때 데이터를 많이 끌어모아서, 빅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소위 말하는 요새 잘 나가는 빅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쳐서 추정하는 거. 이게 바로 통계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익스페리먼트로 나온 이 확률값이 믿을만한 것인가? 그거를 공부하는 게 통계라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믿을만한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을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험할 때 코인을 100번 던져서 나오는 헤드의 값은 어떤 확률을, 결론적으로 55라는 게 나왔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어떤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어떤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나오냐면 요놈 때문에 나온 거거든. 요놈 때문에. 실제로 정답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이 0.5기 때문에 0.5에 가까운 비율로 55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있는데, 교재 그림을 보자면 여러분이 모르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있는데, 실험적으로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추정을 할 수 있어. 뭐를? 이 PDF에 관련된 어떤 특성들을 또는 파라미터를. 자, 통계에서는, 여기 6장부터는 통계에서는 요 부분, 이 윗부분은 모른다고 가정해. 모른다. 언론. 자,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얻는데,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얻는 이 값은, 이 데이터는 그냥 막 얻는 게 아니고, 실험을 하면 여러분이 배우는 확률 이론의 probability 이론에 따라서 실험 데이터가 얻게 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이 데이터를 분석 또는 통계적인 이제 유추라고 하는데 inference, statistical inference에 의해서 여러분이 통계적인 프로퍼티를 추정할 수가 있어. 그 프로퍼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확률 P도 있고, 예를 들어서 mean, standard devi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자주 쓰는 discrete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PDF 중에서 요 람다라는 분도 있었지? 이 정도로 배웠지? 다른 거는 많이 안 배웠다. 파라메터. 이런 것들을 추정한다고. 추정이니까 해서 씌우고 이런 거. 이런 과정들이 그냥 통계라고 보면 된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 실험을 통해서 요렇게 있는 거. 요 밑에 과정은 바로 통계라고 보면, 통계라고 보면. 5장까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고, 5장까지는 어떤 정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정답. 6장부터는 이제 이 정답을, 우리가 모르는 정답을,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션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자. 이 디스트리뷰션을 모를 때, 이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 fx의 특성들을 추정하는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 fx, pdf 또는 pmf, 디스크리션 pmf의 특성, 프로퍼티 속성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란 말은 추정이란 말이 또 따라오게 된다. 추정. 요 개념만 알면 된다. 요 개념. 6장, 7장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자, 말들이 많은데, 굉장히 말이 많은데, 파퓰레이션은 여러분이 많이 잘 아는 용어로 모수. 모든 추정하는데 모든 파퓰레이션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이 파퓰레이션을. 그래서 우리는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선호도 조사,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하는데 선호도 조사, 누구를 어떤 후보자의 선호도 조사, 어떤 공약의 선호도 조사, 파퓰레이션 할 수가 없잖아, 전 국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부만 하는 거지. 그 샘플만 하는 거지. 그 샘플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실험적으로 가져오는데, 이 실험이 전화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동전이면 동전 던지는 거고, 우리면 데이터하면 신호에서 신호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신호에서 내가 측정,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이면 디지털 데이터, 어떤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디지털 데이터로. 디지털로 예를 들어서 값들을 모았는데, 데이터를 모았는데, 디지털 데이터로 가정하자. 100, 101, 99, 100, 2, 105, 95.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분포를 X라는 분포를 계산해 보면, 만약에 100에서 이렇게 분포하면 무슨 디스트리뷰션이 되노? 예를 들어서 95에서 105까지 발생 빈도가 거의 비슷하더라. 이래 되면 유니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포가 100에 제일 많으면 얘는 이래 되면 가우시안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데이터라는 것은 어디서 가져왔지? 익스페리먼트 또는 샘플링을 통해서 가져온 거잖아. 어디서? 파퓰레이션에서 가져왔지. 파퓰레이션 전부 다 전체 셋. 파퓰레이션을 다 못하잖아. 이 데이터 여기는 무시무시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있지. 그 데이터를 다 못하지. 샘플 데이터 있으면 하는 거고, 샘플 데이터에서 추정을 하는 거다. 뭐를? 가우시안이든 또는 유니폼이든 이 fx를 추정하게 된다. 이 fx의 특성들을 추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우시안이 되면 뭐가 추정되는 거지? 가우시안이 되면 fx의 특성이 뭐가 추정되는 거지? 뮤와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추정되는 거고, 유니폼 같은 뭐가 추정되겠노? 이 값, 콘스탄트 값 fx 자체가 되겠지 뭐. 이게 그냥 통계, 이게 통계. 근데 통계는 이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만 봐도 0.55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정답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0.55라는 거는 우리가 참값이라고 할 수 있나? 아, 이게 0.5를 우리는 이제 동전에 헤드가 나올 확률을 0.55라고 하자. 오차가 있나 없나? 오차가 있지. 어쩔 수 없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모수를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P와 P의 햇은 에스티메이션한 것은 같지가 않고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추정이란다. 추정 이론. 그래서 추정 이론만 보면 복잡한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걸 하진 않고 쭉 넘어가 볼게. 자, 여기 이제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별 내용들이 아니다.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았다 이 말이야. 데이터 셋 오브 넘버 오브, 여기 작은데 넘버 오브 디펙티브 컴퓨터 칩 인어 박스 지금 보니까 50개 박스 되겠는데 50개 박스에서 디펙티브 칩을 지금 이거는 뭐지? 익스페리먼트로 구한 데이터 셋이라는 거예요. 넘버 오브 디펙트 칩이 하나도 없는 박스가 4박스, 전체 80개 박스네. 한 개 디펙티브 칩이 있는 게 12개, 2개 디펙티브 칩이 있는 게 18개 박스, 뭐 이런 거, 이게 쭉 찾은 거지. 이게 그냥 데이터 셋. 그다음 쭉 뭐 메탈 실린더도 나오고, 메탈 실린더 프로덕션은 실린더 직경이었는데, 실린더 직경 문제, 60개의 실린더를 뭐 이런 거, 이거 그냥 데이터 셋. 그야말로 데이터 셋. 실린더의 직경을 측정한 거. 실린더의 직경이 그때 50이라고 가정했었지. 그럼 50 근처에 있는 값들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그림, 이거 6.6은 밀크 웨이트, 리터, 뭐 이런 것, 데이터.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 셋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이제 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 그럼 이거는 얼마나 빈도가 많이 나오느냐. 일렉트리컬, 미케니컬 미스유즈 보니까 이거는 고장 원인이지. 또 프리퀀시가 일렉트리컬 9번, 미케니컬 24번, 미스유즈 13번 이런 식으로 바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 그래프 또는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그래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이런 바 차트로 표시할 수 있고, 파이 차트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고. 쭉 넘어갈게.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줬지.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이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어떤 빈도수를 표현하는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지. 이 그래프가 뭐지? 컴퓨터 칩이다, 그지? 이거 디펙티브 칩이네. 디펙티브 칩이 0개의 디펙트, 하나의 디펙트, 빈도수가 12개 박스, 2개 디펙티브 칩은 18개 박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히스토그램. 오른쪽은 이건 뭐냐면 아까 메탈 실린더 측정을 해보니까 이러한 빈도수가 나왔다. 자, 메탈 실린더의 측정 값은 디스크리트한 값이 아니고 컨티뉴스한 실수값이니까 컨티뉴스한 실수값을 바 차트로 바로 표현을 할 수 없지.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어떤 슬롯을 줘야 된다. 간격. 지금 여기 간격은 얼마로 줬지? 7, 9, 2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눴네. 그러면 얼마지? 5로 나눴네.
0.2를 5분의 0.2 간격으로 나눴다. 5분의 0.2. 그래서 그 빈도수를 5분의 0.2 간격으로 나눠가지고 5분의 0.2mm 간격에 측정된 값을 여기는 1개,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림에서 딱 보면 알겠지만 이 히스토그램은 그러면 이 실린더 다이아미터를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했을 때 이 x는 어떤 분포도를 가질 것 같노? 딱 보니까 가우시안을 가질 것 같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것 같지.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실린더 직경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그 제작 공정의 결과로 이 실린더의 직경의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겠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추럴 환경에서 발생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전부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자, 그 다음 전부 다 히스토그램 나오고, 별로 중요한 부분,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쭉 넘어가도록 할게. 교수님이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이야기해 줄게. 여기 아웃라이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웃라이어. 여기 아웃이라면 아웃이란 말은 in이 아니고 아웃, 바깥쪽에 라이어, 놓여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데이터셋을 컬렉션 해가지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모았다. 빈도수가 얘는 제로일 때 빈도수가 제일 많고 바깥쪽 제로에서 양쪽으로 갈수록 제로보다 이하거나 제로보다 이상이거나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갑자기 아주 먼 쪽에 있는 하나의 값에 대해서 어떤 몇 분 발생했지? 이쪽 Y축은 지금 스케일이 없는데 뭔가 발생을 했다. 이거 너무,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봤을 때는 제로가 민이고 가우시안 분포는 이렇게 분명히 됐을 텐데 4.5에 저렇게 뭔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데 저렇게 톡 튀어나온 놈이 있다는 말은 이놈은 뭔가 뭐기 때문에 아웃라이어.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 뭐 예를 들어서 측정 오류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또는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오차라는 거죠. 오차라기보다는 오류라는 것이. 그래서 이놈은 아웃라이어. 그래서 아웃라이어라고 판정되면 일반적으로 얘는 데이터 분석하는데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얘는 안 쓴다. 왜냐?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저놈을 써버리면 뭔가 어널리시스에 오차가 생길 거니까 아웃라이어, 이놈은 확실하게 이거는 아웃라이어라고 판단되면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는 이놈을 삭제하지. 그걸 아웃라이어라고 한다. 아웃라이어.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샘플 스태티스틱스. 자, 통계, 샘플의 통계는 뭐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파퓰레이션에 있는 모든 데이터셋을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실험은 일부의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 일부의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지. 샘플이라고 부른단다. 그 샘플. 그러면 이 샘플에 대한 데이터 어널리시스, 일종의 데이터 어널리시스, 샘플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른다. 일종의 샘플의 어널리시스의 분석이야.
새로운 거냐? 새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민, 메디안, 트림드 민도 나오는데 이거는 하지 말고 메디안인데 민이 어떤 민이냐면 샘플의 민, 메디안인데 샘플의 민. 무슨 샘플? 이런 샘플. 얘가 샘플이거든 지금. 데이터셋이라고. 여기서 평균 구하면 3.725 나오는데 3.725는 X의 평균, 샘플의 평균. 메디안은 4.25네. 4.2 더하기 4.3의 평균. 자, 샘플 미는 요게 뭐지? 요게 XI가 요게 샘플이다. XI가 샘플. 샘플 전체 샘플의 평균하면 요 샘플 민이 나오겠지. 샘플 민은 여러분 소문자 X에 이렇게 바로 표시하도록 할게. 우리 책대로. 단순 평균이다. 단순 평균. 단순 산술 평균으로 돼 있지. arithmetic average. 메디안은 그냥 메디안 중간값이고. 자, 샘플 민, 샘플 메디안, 그 다음에 트림드 민, 뭐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트림드 민은 거의 잘 사용 안 하고, 뭐 상위 10%, 하위 10%, 뭐 그걸 자르고 나서, 없애고 나서, 그 다음 평균인데, 그건 뭐 10%라는 것도 정해진 건 아니고, 상위 뭐 5%와 하위 5%를 없애고 샘플을 민을 구할 수도 있고, 샘플 모드도 놔두자. 모드는 가장 뭐 빈도수가 많은 값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샘플 베리언스 한번 볼까? 베리언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샘플 베리언스, 데이터 오브저베이션, x1부터 xn까지를 xi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전체를 다 더해서 나누기를 n-1로 나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도록 하자. n-. 각각의 샘플 값에 평균을 빼서 전체 제곱해서 다 더해. 나누기를 평균으로 나누는데 평균이 아니고, 평균은 평균인데 n이 아니고 n-1로. n-1. 베리언스 계산이야. 베리언스 계산하고 똑같아. 베리언스 계산하고 똑같은데 분모가 단지 나눠주는 게 n이 아니고 n-1이라는 차이만 있다고 보면 된다. 요거를 우리는 샘플의 베리언스를 우리 교재에서는 S의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자. S의 제곱. 자, 왜 n-1이냐는 거는 뒤쪽에 가면 나오니까 저 뒤에 샘플 베리언스는 n-1이다. 자, 쭉 넘어가고 피규어 6.2가 오는 거였지. 아, 요거구나. 여기 20개 데이터에 샘플 베리언스는 샘플 베리언스를 구해보면 1.637이다. 요거는 뭐지? 루트 치하니까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겠지.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279. 자, 그 다음에 샘플 콘타일. 예전에 우리 콘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다. 자, 샘플 콘타일이 있는데 여기 PS 샘플 콘타일 P3니까 P의 바에 요거 같은 말이다. 소문자 P 번째 샘플 콘타일. 자, 샘플 콘타일은 주로 75번째 퍼센트 콘타일이나 25번째
퍼센타일 샘플을 많이 사용을 한다. 요거 75번째라는 말은 0.75겠지, 확률로. 이거는 아까 그림 똑같이 6.2에서 이것도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나중에 한번 따로 각자 구해봐라. 요 샘플 데이터 20개 데이터에서 요 20개 데이터에서 음 25% 샘플 퀀타일은 이게 아마 요거는 지금 75%네. 요게 75% 샘플 퀀타일인 것 같다. 퀀타일이고 이놈이 25% 보니까 여기 로월 샘플 퀀타일이라고 보니까 요건 각자 구해봐. 여기 보면 4.6, 4.7 있고 여기 4분의 1, 4분의 3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뭐냐면 조금 이 이그젬플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 여기가 4. 예를 들어서 여기가 4. 4.7인데 지금 여기는 요 위치의 값을 구해서 그래. 알겠지? 저 밑에 있는 거는 샘플들이 (2.6) (2.8) 이런 값은 이게 여기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다. 여기는 2.6이고 여기는 2.8인데 4분의 3에 2.6이니까 이 지점의 값을 구하는 거야. 왜냐하면 75%가 딱 안 떨어져서 그래. 75%가 저 20개 샘플 데이터에서 딱 어떤 디스크리트한 위치에 딱 안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중간값으로 여기 중간값인데 딱 여기 4.6과 4.7 사이에 4등분 해가지고 요 위치의 값을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구한 거다. 75% 20. 그건 나중에 각자가 해보고. 그래서 박스 플러스로 예를 들어서 박스 플러스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샘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위치 값이 맥스 값이고 요 위치 값이 민이고 요 25% 값이 여기고 75% 값이 여기인데 요걸 박스 플러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샘플 메디안 50%. 아까 전에 20개 데이터 있는 거 6.2를 박스 플러스로 표현해 보면 아마 최대값이 5.0이 모양이다. 최대값이 5.0이라서 여기 표시되어 있고 최소값은 0.1, 0. 얼마가 되겠는데 6.2 다시 가볼까? 최소값이 얼마? 0.9가 있네. 요거는 요놈이 있네. 0.9. 최대는 5.0이고 여기 지금 소팅 돼 있네. 소팅 쫙 돼 있잖아. 소팅 딱 돼 있네. 그리고 아까 그 20개 데이터의 메디안은 4.2 정도 되는 모양이다. 그지? 메디안 4.2고 25% 위치 값은 2.8, 2.6이나 2.7 아까 계산 그 위에서 계산 나왔지? 계산이 얼마 했더라? 25% 샘플 퀀타일 2.65 75%는 4.675 여기가 4.67오고
여기가 2.65라는 그 말이다. 이렇게 통계에서 이런 그림을 가끔씩 볼 수 있다. 저런 박스 플러스로 표시된 거. 혹시나 저런 그림이 있으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박스 플러스로 부른다라고 알면 되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 아까 5.0이 있었고 여기가 0.9였고 이 박스는 25% 값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75%의 값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50%. 메디안이다, 메디안. 평균이 아니야. 50%라서 평균이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coefficient of variation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coefficient of variation은 그냥 이런 단순한 공식이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두자. coefficient of variation은 샘플의 민분의 S는 아까 샘플 스탠다드 디베이션이었지. S 제곱이 샘플 베리언스니까. 자, 이게 거의 다일걸? 그 다음에는 6.4는 이그젬플. 5분 정도 남았는데 6.4는 이그젬플.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만 몇 개 보고 마치도록 할게. 이거 뭐지? 인got 이래 가지고 동으로 만든 원재료 막대처럼 생긴 거 있잖아. 저런 거 녹여가지고 롤링을 통해서 사각형 모양을 잘라내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스크랩이라고 한다. 철판 이렇게 자르고 남은 부분을 스크랩이라고 한다. 남은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 남았는지 퍼센테이지 스크랩 데이터라고 되어 있네. 퍼센테이지. 자, 이 남은 부분이 전체에서 이 부분이 2.56%다. 이거를 이거 지금 몇 개 데이터지? 몇 개 했다고 돼 있지? 95개. 진짜 95개네. 95개. 자, 이거를 프리퀀시를 해보면 프리퀀시는 퍼센테이지 오브 스크랩을 여기 요 간격을 인터벌을 2다, 그지? 2로 만들어서 프리퀀시를 재보면 요 그림을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고, 히스토그램은 이런 그림으로 나온다. 이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퍼센트 오브 스크랩은 어떤 분포를 가지겠나? 퍼센트 오브 스크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 퍼센트 오브 스크랩 데이터를 x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 fx는 그냥 교수님이 그냥 지금 생각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분포를 가지겠나?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분포도를 가질 것을 예측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fx는 이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보면 뮤와 시그마의 제곱 요 놈을 우리가 알아내야겠지. 자, 좀 전에 스크랩 데이터는 맥스는 여기 보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샘플 맥스는 30.56, 여기가 30.56이란 말이고, 최소 값은 샘플 미니멈 7.69네. 자, 요거 메디안이다. 메디안은 샘플의 메디안은 21.05이고, 요거 어플 퀀타일은 요거 75%를 이야기한다. 75%는 24.44. 로월 퀀타일은 25%, 로월 퀀타일은 16.67. 뭐 요 정도?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4.878이네. 샘플 미는 20.810. 자, 이건 이그젬플이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면 돼.
자, 7장은 오늘 못했는데 6장은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다 6장이다. 6장 사실 별건 없다. 6장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통계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통계에서 할 일은 샘플 데이터, 어떤 실험적으로 어떤 실험으로 확보한 샘플 데이터. 좀 전에 이그젬플 같은 거는 실험이 무슨 실험이 되나? 브론즈, 어떤 그걸 뭐라고 하지? 동괴라고 하나? 동괴 우리말로? 막대기를 녹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철판을 사각형으로 잘라내고 남은 부분의 퍼센티지, 전체 면적에 대한 그게 실험이 되겠지. 그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95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샘플민,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샘플 스태티스틱스라고 말하고, 그 샘플 스태티스틱스 중에 이그젬플로 샘플 민, 샘플 베리언스, 베리에이션 오브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뭐 샘플 콘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해보았다.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에서 질문 여러분. 자, 오늘이 11주차인가? 12주차인가? 아직 11주차네. 자, 출석 301번 301 자, 오늘 뭐 딱 특별히 질문 없으면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